인류가 어떻게 신화만 믿다가 어느 순간 이게 아닌가? 하면서 세상을 이성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을까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요, 고대 그리스에서 일어났던 바로 그 엄청난 생각의 전환, 신화에서 철학으로 넘어가는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모든 게 시작된 바로 그 순간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철학이란 게 생기기 전에 옛날 사람들의 세계관은 방금 보신 인용문 그대로였어요. 뭐랄까, 언제든 부서질 수 있는 되게 불안하고 조각난 믿음 같은 거였죠. 그럼 대체 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이성 이전의 세계, 그러니까 야만적인 신화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긴 두려움, 미신, 그리고 아주 기묘한 이야기들이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생각은요, 뭐랄까 어떤 체계적인 법칙 같은 게 아니었어요. 세상은 그냥 신들이 기분 내키는 대로 변덕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었죠. 우리가 아는 우라노스, 가이아, 크로노스 같은 신화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설명하는 유일한 방식이었습니다. 논리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로 가득 찬 막연한 공포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의 사고방식의 거대한 전환점이 나타납니다. 자, 한쪽에는 신화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모든 게 초자연적인 변덕이고 그냥 이야기로 설명되죠.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세요. 이제 막 태어나기 시작한 철학적인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쪽 사람들은 자연 법칙을 찾고 직접 탐구해서 정돈된 시스템을 이해하려고 했어요. 완전히 다른 길이죠. 재밌는 건 이 신화로 가득 찬 혼돈에 처음으로 질서를 부여하려고 했던 사람은 철학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신 헤시오도스였습니다. 그가 이 혼돈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헤시오도스가 신들의 계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게 정말 혁명적인 시도였어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온갖 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싹 다 모아서 마치 가계도처럼 하나의 거대한 족보로 정리하려고 했거든요. 이건 사실상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신들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아는 올림포스 신들처럼 그리스 전체의 신으로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헤시오도스의 이런 시도가요, 아주 흥미롭고 또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신화들을 한데 모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했더니 어라? 오히려 이야기들끼리 말이 안 맞는 모순점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화의 권위가 오히려 약해져 버렸죠. 신들은 이제 숭배의 대상을 넘어서 그냥 예술작품이나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돼버렸고 사람들의 그 깊은 종교적인 갈증을 더 이상 채워주지 못하게 된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바로 이 시점입니다. 그리스에서 아주 번영하던 도시 밀레토스에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종류의 생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잠깐 숨을 고르고 이 질문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세요. 만약에 이 세상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면 이거 정말 엄청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생각의 틀을 그냥 깨부수는 아주 급진적인 생각의 시작이었어요. 이 혁명의 무대는 바로 그리스의 항구 도시 밀레토스였고요. 이 새로운 생각의 흐름을 이끈 창시자가 바로 우리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탈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진짜 혁명은요, 그들이 내놓은 답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던졌던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질문 그 자체에 있었어요. 더 이상 어떤 신이 세상을 만들었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도대체 무엇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물었던 거죠. 누가에서 무엇으로의 전환.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 새로운 질문, 세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이 질문은요, 최초의 철학자들을 하나의 핵심 개념을 찾아 떠나는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단 하나의 실체를 찾는 거였죠. 그들이 찾으려고 했던 거를 그리스어로 피시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피시스는요, 우리가 그냥 말하는 자연과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들의 생각 밑바탕에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가 생겨날 순 없다는 대원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피시스는 모든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생겨나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 속에서 계속해서 존재하는 궁극의 물질, 근본 실체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대한 질문, 세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탈레스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바로 물이었습니다. 아니, 왜 하필 물이었을까요? 그의 추론은 신화가 아니라 철저히 관찰에 기반을 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물이 증발해서 수증기, 즉 공기가 되는 걸 봤어요.
또 그 수증기가 비가 되어 다시 물로 떨어지는 것도 봤죠. 강물에 흙을 실어 날라서 새로운 땅을 만드는 퇴적작용도 관찰했고요. 땅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것도 봤겠죠. 이런 걸 보면서 모든 것의 근원은 물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과학적 가설의 첫걸음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꼭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거 그리스 철학이 그냥 이집트나 바빌로니아 같은 동방 문명을 베낀 거 아니야? 하는 의문이죠. 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이집트에서 땅을 측량하는 기술 같은 실용적인 지식을 또 바빌로니아에서 별자리 기록 같은 걸 빌려온 건 맞아요. 이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은 이 도구들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다는 점이에요. 바로 이런 과학이라는 걸 창조해낸 거죠. 그들은 단순히 별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배후에 있는 보편적인 자연의 법칙, 즉 왜 그런지를 찾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탈레스가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은 세상은 물이다 라는 그의 구체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그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과학적 방법,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탈레스 위대함은 첫째, 신의 변덕 같은 게 아니라 자연적이고 객관적인 원인을 찾으려 했다는 점. 둘째, 관찰과 논리를 바탕으로 우주 전체를 설명하는 시스템을 세우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기원전 585년에 일어날 일식을 예측한 사건은 자연 속에서 패턴과 법칙을 읽어내는 그의 방법론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죠. 그의 이 방법이 바로 서양 과학과 철학의 출발점이 된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세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걸 압니다. 탈레스의 답은 틀렸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중요할까요? 어쩌면 그는 인류를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이끌었던 올바른 종류의 질문을 던진 최초의 사람이었던 건 아닐까요? 바로 그 질문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